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바이오톡톡 더벨 정세인 기자입니다. 더벨 김성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제약사 중 한 곳인 유한양행은 바이오업계와 성공적인 신약 오픈 이노베이션으로도 유명한데요. 미국 허가를 받은 국산 항암 신약 렉나자가 대표적이죠. 렉나자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기로 유한은 완전히 새로운 제약사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신약이라는 상징성 외에 재무적 효익도 있는데요.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투자한 이뮤논시아와 제노스코 두 바이오텍이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양사의 IPO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상장 과정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상반됩니다. 어떤 온도차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렉나자가 글로벌 빅파마 얀센바이오텍의 서브라이선싱 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브라이선싱이요? 네, 이 서브라이선싱. 이 단어는 생소하지만 의미를 알면 쉽습니다. 기술 이전한 물질을 다시 제3자에게 재이전하는 겁니다.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2015년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으로부터 전임상 단계의 기술 도입, 3년간 임상 진전 후 1상 단계에서 2018년 얀센에 재이전했어요. 이후 얀센이 자사물질인 아미반타맙과의 병용 임상을 통해 2024년 FDA 승인을 받게 됐죠. 이 딜은 유한양행과 제노스코에 모두 윈윈으로 남았습니다.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2015년 당시 15억 원 규모로 들여온 물질이 서브라이선싱을 통해 2018년 얀센으로부터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업프론트만 560억 원을 받았거든요. 이 FDA 승인까지 받은 지금은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제노스코 입장에서도 대규모 후기 임상 비용 지출 없이 매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죠. 2015년 계약 당시에 제노스코와 모에서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에 렉나자를 넘기면서 로열티 비율을 최대한 높였는데요. 유한양행은 전체 계약금과 로열티의 60%,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각각 20%씩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 제노스코가 유한 신약의 현재라면 이뮤논시아는 신약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백본이 될 PD-L1 면역 항암제, 이중 타깃 그리고 다양한 면역 항암 신약을 공급할 수 있죠. 이뮤논시아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IMMC001은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투루다와 같은 계열의 약물인데요. 대신에 키투루다가 진입하지 않은 적응증을 타깃해서 빠른 상용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2027년쯤 국내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중국 3D메드의 기술 이전한 IMC002, 레그3 타깃 기전의 IMC003, 이중항체 후보물질 등이 있습니다. IMC001은 국내 상용화가 되면 유한양행이 판매와 마케팅을 이끌어가고 다른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렉나자처럼 서브라이선싱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사는 이미 초기 개발 단계부터 긴밀한 연구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한양행과 제노스코의 인연은 단순히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노스코는 2016년부터 자체 조달 방안을 모색하면서 모회사 오스코텍으로부터 독립의 길을 걸었는데요. 이때 첫 물꼬를 틔워준 곳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2016년 제노스코의 첫 외부 투자자이자 전략적 투자자 SI로서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제노스코의 매출액이 70억 원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꽤 큰 규모의 투자였죠. 이후 양사는 4세대 EGFR TKI를 공동 개발하기도 하면서 재무적, 사업적 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뮤논시아는 탄생부터 유한양행이 지분 과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한이 미국 바이오텍 소렌토와 합작해 51대 49 구조로 세운 법인이기 때문이죠. 이 지분 관계가 2년 전 변화를 했는데요. 소렌토가 파산하면서 유한양행이 이 지분을 전량 인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추가 출자, 주식 증여 등을 거치면서 현재 지분율은 67% 정도입니다. 소렌토의 지분 인수한 것과 추가 투자, 이뮤논시아에 증여한 주식 규모 등을 모두 합하면 2년 동안 약 500억 원을 투입한 건데요. 유한양행이 이뮤논시아를 통해 제2의 렉나자를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 두 회사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IPO에 나섰는데요. 조금 더 빠른 쪽은 이뮤논시아입니다. 작년 초 기술성 평가를 A, BBB 등급으로 통과한 후에 10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시작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5개월 만인 올해 3월 초 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뮤논시아가 2022년 첫 IPO를 도전할 때는 기술성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소렌토 파산과 지분 정리 등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유한양행이 67%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추게 됐죠. 희망 공모가 밴드는 3,000원에서 3,600원이고 밴드 하단 기준 공모 규모는 274억 원입니다. 제노스코도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뮤논시아와 마찬가지로 기술특례 상장 트랙을 활용했죠. 4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신약개발 바이오텍으로서는 유일하게 AA 만점을 받으면서 순탄한 상장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장 과정은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이뮤논시아가 지난달 5개월 만에 예심을 통과한 것과 달리 제노스코는 현재 6개월이 넘도록 예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노스코 상장에 제동이 걸린 건 모회사 오스코텍 때문인데요. 오스코텍 주주들은 제노스코 상장을 오스코텍의 악재라고 보고 상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랭라자를 함께 개발한 제노스코가 상장을 했을 경우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인데요. 실제로 제노스코 예심 청구 이후에 오스코텍의 시총이 한 달 사이에 5,500억 원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제노스코 상장을 두고 부딪힌 오스코텍과 주주연대는 지난달 정기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 저지를 두고 표대결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오스코텍 창업주인 김정근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27년 만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죠. 사실 기술특례 상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제노스코는 나무랄 데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에서 AA 만점을 받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죠. 제노스코의 R&D를 이끌고 있는 고종성 대표 역시 국내 신약 개발 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하나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신약 성과를 2건이나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고 대표는 LG생명과학 재직 시절 국내 최초 국산 당뇨병 치료 신약인 제미글로의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2008년 제노스코에 합류한 뒤에는 랭라자 발굴에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랭라자 성과로만 제노스코의 기술력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치른 기평에서 평가받은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된 랭라자가 아닌 TPD, DAC, 락투 억제제 같은 퍼스트인 클래스로 개발 중인 제노스코의 신규 개발 파이프라인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을 타깃하는 이 락투 억제제는 연내 본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이 DAC의 경우에는 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오름 테라퓨틱 사례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기술 이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뮤논시아는 유한양행이 면역 항암제 라인업을 갖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지만 개발 기술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렌토와 합작법인을 생각을 한 건데요. 신약 개발 능력을 가진 소렌토에서 신약 물질을 가져와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반 기술은 갖춰지지 않았고 초반에는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었는데요. 김응태 대표가 최고 경영자로 오면서 정비 작업을 거쳤습니다. 김 대표는 국립암센터 종양내과 교수 출신으로 3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신약 개발 임상과 자문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신약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어떻게 임상을 디자인하고 의료진과 소통할지 잘 아는 인물이죠. 김 대표가 온 뒤로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눈에 띄게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뮤논시아 이사회에는 유한양행 R&D 핵심 인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여롱 R&D 사장, 이영미 R&BD 부사장이 대표적이죠. 유한양행과 이뮤논시아 R&D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신약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는 제노스코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4월 둘째 주 이후 예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잡음이 많았던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제노스코에게는 오스코텍과의 관계가 과거엔 공동개발, 현재는 단순 지분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시장에 어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장을 저지하는 오스코텍 주주들에게도 제노스코의 상장이 오스코텍의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점을 잘 전달해야겠죠. 이번 달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이뮤논시아는 성공적으로 청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뮤논시아의 대표 파이프라인은 아무래도 처음 진입하는 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상용화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창출 그리고 이중항체 등 후속 파이프라인을 잘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 오픈 이노베이션의 두 축, 이뮤논시아와 제노스코의 IPO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IPO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이 두 회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